안녕하세요. 공시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.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하는 이 게임주 투자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물론 최근 이제 게임주가 시장의 어떤 주도 업종이진 않습니다. 그렇지만 시장은 또 돌고 돌아서 다시 한번 이제 게임주가 주도 업종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,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하는 이 게임주 투자법을 보시면은 이제 기대감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고, 다른 업종에도 어느 정도 적용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. 우선 이제 게임주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, 소형사가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우리가 아는 NC소프트와 같은 대형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우선 소형사의 경우에는 그 투자를 하시기 전에 이제 출시를 하기 전에 이제 사전 예약을 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하기 전에는 그 네이버나 이런 데서 그 사전 예약, 이 사전 예약 네 가지를 검색을 해서 그 모바일 게임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서 이 사전 예약이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를 많이 보려고 하는데, 예를 들어 이제 위메이드의 미르4가 그 사전 예약이 지금 현재 250만 돌파되어 있다,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되냐, 사전 예약을 해서 이제 출시하기 전까지 이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계속 상승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들썩들썩 하기 시작합니다. 이 기간에는 그 사전 예약을 계속 지속적으로 처음에 검색을 해서 사전 예약이 어느 정도 시작을 하는 순간부터 주식을 사서, 중간중간에 이제 사전 예약을 통해서 그 소형사들도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누적 다운로더가 어느 정도 된다, 이러한 이벤트적인 어떤 기사들이 계속 나오면서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실제 게임이 출시를 하게 되면은 그 기관 투자자들이나 좀 잘 아는 투자자들은 그 뉴스에 판다고 해서 매도를 하는데, 이거를 이제 출시하는 당일날 주식을 파는 게 아니고 보통은 이제 출시하기 하루에서 이틀 전에 이제 매도를 하고, 그 주가가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1단위 매출이 나올 수 있는지가 좀 가늠이 되는 순간에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쳐다보지 않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소형사는 사전 예약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잘 활용을 해서 출시하기 전에 매도하고 나서 1단위 이제 접속자에 따른 매출이 이제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를 가늠이 되면 매수냐 매도를 이렇게 하는데, 이 사전 예약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가는 것이 아니고, 이 사전 예약 전에 이 소형사가 가지고 있는 이 게임의 어떤 그 게임이 그래도 나름 블록버스터급으로 이제 분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사전에 이제 이미 검토가 끝나야 되고, 그리고 나서 사전 예약이 진행이 될 때부터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. 반면 대형사는 그 총 이제 5가지 형태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, 처음에 이제 대형사 신작은 기대감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. 왜냐하면 그 대형사 신작은 클로즈 베타 시스템에 대한 어떤 테스트랑, 그리고 게임쇼 이런 데서 나오는 언론 내용들, 그리고 마케팅적인 내용들 때문에 보통 내년 언제쯤 출시한다 이런 내용들이 되면서 주가는 6개월에서 한 1년 전부터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, 실제 출시를 하게 되면은 그 일매출이 이 소형사에서처럼 방향이 잡힐 때부터까지는 주가가 흘러내렸다가 방향이 잡히면은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는데, 시장에서는 이 일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예상 실적을 이제 굉장히 컨센서스를 상향하게 되고, 이러한 컨센서스가 또 상향이 돼서 주가가 또 한번 올라가게 됩니다. 기대를 하는 거죠. 다음 분기 실적은 이렇게 될 거야. 이번 게임이 엄청 그 실적을 견인하고 있어.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과도한 실적 추정이 항상 어닝 쇼크를 불러오기 때문에, 이 과도한 실적 추정이 어닝 쇼크, 예상 실적보다는 실적이 안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오른 것을 어느 정도 되돌림을 만들게 됩니다. 그리고 나서 그 이 게임사는 그 해외 진출을 한다고 하죠.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에다가 지금 이 게임을 런칭을 할 거다, 그리고 일본에다가 런칭을 할 거다, 이렇게 이제 시장에다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마지막 상승 또는 이제
뭐 이 해외 진출을 하지 않거나 뭐 실패하게 되는 경우에 다시 주가가 더 빠지게 되는데, 이러한 해외 진출이 마지막 상승 모멘텀입니다. 근데 이제 지금은 중국이 이제 그 해외 진출이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 모멘텀이 발생이 불가한 상황이고, 만약에 해외 진출을 하게 된다면 중국은 한국의 일매출이 한 10배 정도 되고 일본은 한 4배 정도 되는데, 이 일본에서 이제 게임이 성공이 되려면 그 애니메이션 형태의 어떤 별도 IP가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는 뭐 만화의 캐릭터를 활용한 게임이거나 뭐 이러한 형태의 게임이어야만 일본에서 어느 정도 먹힐 수 있다.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고요. 지금 현재는 이러한 형태의 게임에서 해외 진출을 통한 어떤 모멘텀이 그 크게 되기가 어려운 게, 지금 현재 중국 회사들도 게임을 너무 잘 만들고 있고, 그 해외 진출에 중국이 현재 막혀 있는 상태인데다가 북미에서 어떻게 런칭하는 거는 거의 성공하는 케이스는 없다. 예를 들어 뭐 북미의 게임이 런칭이 돼서 그러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면 그 출시하기 전에 웬만하면 이제 엑시트를 하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 미국인이 북미나 이런 쪽의 어떤 사람들은 게임이 콘솔 게임에 이제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뭐 모바일 게임의 어떤 뭐 RPG 게임은 흥행하기가 쉽지 않아요.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잘 됐으니까 미국에서 잘 될 거다, 또는 뭐 캐나다나 이런 북미 쪽에서 잘 될 거다라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면 실제 출시하기 전에 한 며칠 전에 다 팔아버립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대형사는 5개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이렇게 모멘텀이 단계별로 있다. 그러면은 가장 쉽게 플레이하는 구간은 사실 여기 초기 1단계예요. 신작 기대감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기대를 해서 주가가 쭉 올랐다가 출시하고 나서 이제 그 세론 뉴스가 된 다음에, 그 다음에 이제 1단위 매출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서 다시 주가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떨어지든지, 이런 것들을 이제 활발하게 체크를 해서 2차 상승을 누리든지, 아니면은 뭐 이번에 게임 출시한 거는 실패일 거야, 이렇게 해석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2단계에서 플레이를 많이 하고 이 소형사랑 대형사랑 구분해서 플레이를 한다,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, 다음번에 이제 또 게임주가 어떻게 시장을 장악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일부 회사들 경우에는 넷마블 같은 경우는 BTS에 지분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약간 이러한 어떤 패턴에 벗어나는 형태가 있었는데, 그렇지만 뭐 앞으로는 다시 한번 이러한 패턴에 이제 부합되는 기업들이 꾸준히 나올 것이다. 그러니 이제 제가 알려드린 이 게임주 플레이 방법을 잘 보신 다음에 활용을 하셨으면 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